삼성과 애플이 지난 10년간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도 결국 해결하지 못한 카툭튀. 그런데 이 거대한 난제를 대한민국의 한 대학원생이 단 0.94mm 두께로 종결시켰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알은 마기 아이폰과 갤럭시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혁신의 실체입니다. 인류가 수백 년간 지켜온 빛의 굴절이라는 물리법칙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이 기술은 놀랍게도 실험실이 아닌 말벌에 기생하는 작은 벌레의 눈에서 시작됐습니다. 삼성의 2세대 메타렌즈마저 압도하며 전 세계 공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이 0.94mm의 기적. 대체 햄버거가 아닌 피자 배열에서 찾았다는 그 소름 돋는 렌즈 설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수조 원의 자본도 해내지 못한 일을 대한민국의 작은 연구실이 어떻게 단번에 가능케 했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스마트폰 뒷면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흉측하게 툭 튀어나온 이른바 카툭튀. 케이스 없이는 바닥에 제대로 내려놓지도 못하는 이 불편한 설계는 삼성과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였습니다. 카메라 성능을 높이려면 렌즈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는 이 물리법칙의 벽 앞에서 전 세계 공학자들은 절망했죠.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카이스트 연구팀이 이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단 0.94mm 머리카락 두께 수준의 이 초슬림 렌즈 하나로 카툭튀를 완전히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혁신의 실마리가 거대 자본이나 최첨단 실험실이 아닌 말벌에 기생하는 작은 벌레 제노스페키의 눈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시야각을 뛰어넘는 140도의 광시야각, 그리고 삼성의 2세대 메타렌즈마저 압도하는 이 압도적인 기술력에 전 세계 테크 시장은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넘어 의료용 내시경과 AR 글래스의 미래까지 통째로 바꿔버릴 0.94mm의 기적. 대한민국 연구실에서 탄생의 물리법칙을 파괴해버린 이 혁신적인 신기술의 정체와 삼성이 아닌 피자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이 흥미진진한 개발 비화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 카툭튀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년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카메라 성능 진짜 좋아졌네라며 감탄하지만 동시에 더 툭 튀어나온 렌즈를 보며 이번엔 케이스를 얼마나 두꺼운 걸 사야 하나 고민하는 게 일상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디자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카툭튀는 지난 10년간 자존심에 깊게 박힌 기술적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전 세계 수만 명의 천재 공학자들은 이 튀어나온 렌즈 하나를 집어넣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잔인합니다. 바로 우리가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빛의 굴절이라는 물리 법칙 때문입니다. 고화질이 선명한 사진을 얻으려면 더 많은 빛을 정교하게 모아야 하고,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렌즈가 두꺼워지거나 여러 장의 렌즈를 겹겹이 쌓아야만 합니다. 이 렌즈와 센서 사이의 최소한의 거리, 즉 초점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뭉개져 버립니다. 삼성과 애플이 지난 10년간 이 거리를 단 0.7mm라도 줄여보려고 수백조 원의 알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아이폰 15, 갤럭시 S24를 보십시오. 카메라 성능이 올라갈수록 카메라 섬은 점점 더 거대해졌고 이제는 스마트폰을 바닥에 놓으면 덜컹거리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됐습니다. 공학자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렌즈 방식으로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물리 법칙을 파괴하지 않는 한 우리가 꿈꾸는 매끈한 풀플래트 스마트폰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 테크 시장을 소름 돋게 만든 반전이 일어납니다. 수조 원의 슈퍼컴퓨터와 최첨단 실험실에서도 풀지 못한 이 난공불락의 방정식을 대한민국의 한 연구팀은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해결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건 거대 자본이 투입된 유리공정도 복잡한 광학 공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말벌의 몸에 붙어 사는 작은 기생충 제노스페키의 눈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다는 오만한 착각을 버리는 순간 0.94mm라는 불가능의 숫자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수억 년을 진화해온 곤충의 눈이 어떻게 인간의 최첨단 렌즈보다 뛰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카이스트 연구팀은 이 렌즈의 배열을 두고 햄버거가 아닌 피자를 떠올렸던 것일까요? 이 사소한 발상의 전환이 2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카메라 모듈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그 똑똑한 삼성과 애플의 엔지니어들은 이 툭 튀어나온 카툭튀를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기술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디자인 감각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비드라는 거대한 자연의 법칙과 목숨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스마트폰 카메라는 화질을 높이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미지 센서를 키우거나 렌즈를 더 많이 겹치거나. 하지만 센서가 커지면 빛을 모으는 초점거리가 길어져야 하고 렌즈를 겹치면 당연히 카메라 모듈은 두꺼워집니다. 이건 마치 중력처럼 거스를 수 없는 광학의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매년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최신 폰들이 점점 더 흉측한 카메라 섬을 갖게 된 건 사실 공학자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아이폰이나 갤럭시의 렌즈 구조를 단면으로 보면 마치 거대한 햄버거 같습니다. 고화질을 구현하기 위해 렌즈를 수직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형태죠. 층이 높을수록 맛은 좋아지겠지만 입을 벌리기 힘든 것처럼 스마트폰은 점점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햄버거식 적층 구조는 지난 100년간 광학 산업을 지배해온 절대 공식이자 동시에 넘을 수 없는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전 세계 테크 업계를 소름 돋게 만든 반전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가 이 햄버거를 어떻게 하면 0.1mm라도 더 얇게 만들까 고민하며 수백조 원을 쏟아부을 때 대한민국 카이스트 연구팀은 아예 식탁 자체를 엎어버렸습니다. 왜 꼭 렌즈를 위로 쌓아야만 하지? 옆으로 펼치면 안 될까? 라는 어쩌면 초등학생도 할 법한 이 단순한 의문이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제노스펙이라는 곤충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팔이나 벌의 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통의 곤충은 수천 개의 작은 눈이 모여 하나의 조잡한 화면을 만들지만 이 녀석은 독특하게도 수십 개의 독립적인 고성능 카메라를 얼굴 전면에 피자처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본 연구팀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카툭티를 해결하지 못한 건 기술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렌즈는 반드시 둥글고 두꺼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 피자 배열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수십 개의 눈으로 들어오는 제각각의 영상을 어떻게 단 하나의 완벽한 사진으로 합치느냐는 것이었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이 94mm의 얇은 마기 삼성의 2세대 메타렌즈마저 압도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구조를 바꿨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리 법칙의 한계를 수학과 AI로 완전히 지워버리는 전 세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신의 한 수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그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어떤 방식으로 이 불가능한 연산을 성공시킨 걸까요? 정답은 바로 초해상도 AI 영상 처리 기술에 있었습니다. 곤충의 눈처럼 피자 배열로 펼쳐진 수십 개의 마이크로 렌즈는 각기 다른 각도에서 빛의 파편들을 동시에 빨아들입니다. 당연히 렌즈 하나하나가 캡처한 이미지는 화질이 떨어지고 시야가 엇갈린 조각들에 불과하죠. 하지만 이 파편들이 딥러닝 기반의 AI 알고리즘을 통과하는 순간 소름 돋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AI가 수십 장의 저해상도 조각들을 단 0.001초 만에 분석해 하나의 완벽한 고해상도 이미지로 직조해내는 겁니다. 광학이라는 하드웨어의 절대적인 한계를 AI라는 소프트웨어의 두뇌로 완벽히 우회해버린 역발상.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 0.94mm 렌즈가 전 세계 테크거인들의 뼈를 때린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현재 삼성과 애플이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메타렌즈 기술을 볼까요? 이 방식은 빛의 파장을 나눠 단위로 조작해야 합니다. 설계도 극도로 까다롭지만 무엇보다 수율을 맞춰 양산하는 건 지옥에 가까운 난도입니다. 하지만 정기훈 교수팀과 권재명 연구원이 개발한 이 카메라는 다릅니다. 기존 스마트폰 센서를 만들던 반도체 공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조 원짜리 공장을 새로 지을 필요 없이 당장 내일이라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단돈 몇천 원으로 이 혁신적인 렌즈를 붕어빵처럼 찍어낼 수 있다는 사실. 2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카메라 모듈 시장이 발칵 뒤집힌 건 바로 이 미친 상용화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기술이 단순히 스마트폰 뒷면의 카툭티만 평평하게 만들고 끝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시야각은 기껏해야 120도 남짓입니다. 하지만 제노스펙키의 눈을 완벽히 복제한 이 초박형 카메라는 무려 140도의 광시야각을 자랑합니다. 가장자리 왜곡조차 없이 넓은 세상을 단 0.94mm 두께로 모두 담아내는 이 렌즈가 노리는 다음 타겟, 바로 의료용 내시경과 AR 글래스입니다. 렌즈 공간을 확보하느라 두껍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던 AR 기기들은 이제 일반 뿔테 안경처럼 얇아질 것입니다. 환자에게 끔찍한 구역질을 유발하던 두꺼운 내시경 튜브는 아랫보다 작아져 우리 몸속 좁은 혈관까지 고화질로 샅샅이 탐험하게 되겠죠. 카이스트 교원 창업 기업인 마이크로픽스를 통해
이미 상용화의 궤도에 오른 이 기술은 이제 실험실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 IT 공룡들은 이 완벽해 보이는 한국의 신기술 앞에서 또 다른 거대한 딜레마에 빠지고 맙니다. 물리 법칙마저 부숴버린 이 혁신을 당장 스마트폰에 탑재하려 하자 그들이 지난 10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스마트폰 산업의 추악한 진실 하나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추악한 진실. 그것은 바로 지난 10년간 스마트폰의 진짜 혁신은 완전히 멈춰 있었다는 뼈아픈 고백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최신 폰을 팔기 위해 글로벌 제조사들이 내세웠던 유일한 무기는 역설적이게도 더 크고 더 흉측하게 튀어나온 카메라였습니다. 카메라가 이만큼 거대하니 성능도 압도적일 것이다. 소비자의 뇌리에 박아둔 이 교묘한 착시 효과가 단 0.94mm의 얇은 막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년에 뒷면이 완벽하게 평평해진 풀 플랫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애플과 삼성은 거대한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렌즈 개수와 카메라 크기로 급을 나누며 비싼 값을 받던 프로와 일반 모델의 경계가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재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수백조 원 규모로 얽혀있는 기존 카메라 부품 생태계의 연쇄도산입니다. 지금까지의 스마트폰 카메라는 소니가 센서를 만들고 대만의 부품사들이 렌즈를 깎고 LG노텍 같은 기업이 이를 거대하게 조립하는 철저한 다단계 분업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가 개발한 이 초박형 카메라는 기존 반도체 공정으로 렌즈와 센서를 한 번에 구워냅니다. 수십 년간 거미줄처럼 구축해둔 글로벌 부품망이 단숨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혁신을 외치면서도 막상 진짜 혁신이 나타나자 밥그릇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거대 자본들. 그렇다면 그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라도 이 눈엣가시 같은 한국의 신기술을 사장시켜 버릴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0.94mm 카메라의 진짜 파괴력은 스마트폰의 뒷면이 아니라 앞면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면 카메라는 화면에 구멍을 뚫거나 펀치홀, 화질 저하를 감수하며 디스플레이 아래에 억지로 숨겨야 UDC 했습니다. 하지만 두께가 1mm도 안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면 픽셀 사이사이에 수십 개의 초소형 렌즈를 피자 배열로 투명하게 흩뿌릴 수 있게 되죠.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화면 어디를 쳐다봐도 사용자의 눈동자와 미세한 표정을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추적하는 진정한 3D AI 스마트폰의 탄생입니다. 렌즈가 들어갈 공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이 사라지는 순간 폼팩터의 혁명은 강제됩니다. 화면 테두리의 베젤은 완전히 0mm가 되고 종이처럼 얇게 적거나 두루마리처럼 많은 기기에도 화질 타협 없이 최상급 카메라를 넣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소한 곤충의 눈에서 시작된 혁신은 누가 먼저 스마트폰의 형태를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AI 디바이스의 시대를 열 것인가 하는 데스매치의 방아쇠를 당겨버렸습니다. 이 데스매치의 첫 번째 전장은 우리가 매일 쳐다보는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진짜 피바람이 불고 있는 곳은 바로 애플과 삼성이 사활을 걸고 격돌 중인 스마트 글래스 시장입니다. 올해 초 출시된 460만 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엄청난 혁신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외면했습니다. 무겁고 흉측했기 때문이죠. 눈앞에 고화질 3D 스크린을 띄우려면 수많은 카메라와 센서가 기기 전면에 덕지덕지 붙어야만 합니다. 완벽한 디자인을 집착하던 애플조차 스키 고글처럼 거대한 폼팩터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0.94mm 두께의 렌즈가 투입되면 어떤 마법이 벌어질까요?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투박하고 무거운 고글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가벼운 뿔테 안경으로 바뀝니다. 안경테 구석구석, 심지어 투명한 디스플레이 위에도 이 초박형 카메라를 피자 조각처럼 투명하게 흩뿌릴 수 있으니까요. 무게는 깃털처럼 줄어들고 성능은 괴물처럼 진화하는 진정한 웨어러블의 시대. 전 세계 테크 거인들이 카이스트의 이 작은 연구실을 향해 앞다투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의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꿀 엄청난 원천 기술을 혹시라도 해외 자본의 헐갑에 뺏기는 건 아닐까요?
과거 수많은 대한민국의 혁신 기술들이 거대 자본의 논리에 밀려 해외로 유출됐던 뼈아픈 기억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정기훈 교수팀과 권재명 연구원은 이 거대한 혁신을 단순히 논문 장사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연구실을 넘어 마이크로픽스라는 교원 창업 기업을 직접 설립해버린 것이죠. 이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기술의 멱살을 쥐고 대한민국이 직접 글로벌 카메라 부품 생태계의 룰 메이커가 되겠다는 강력한 선전포고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건 이들의 상용화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초박형 카메라는 기존 반도체 공정을 100% 그대로 활용합니다. 웨이퍼 위에 반도체를 찍어내던 렌즈와 센서를 한 번에 구워버리는 겁니다. 애플이나 삼성이 수백조 원을 들여 새로운 공장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가동 중인 공장 라인에서 머리카락 두께의 렌즈가 붕어빵처럼 쏟아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극악의 수율 문제로 양산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기존 메타렌즈 기술보다 상용화 속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버린 것이죠. 경쟁자들에게는 대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그야말로 무자비한 속도전입니다. 이제 전 세계 테크 시장에 남은 질문은 단 하나뿐입니다. 과연 누가 먼저 이 0.94mm의 기적을 독점의 차세대 디바이스에 탑재할 것인가? 스마트폰 뒷면의 흉물스러운 카툭티를 평평하게 지워버리는 것을 시작으로 두루마리처럼 많은 디스플레이, 불태 안경 두께의 AR 글래스, 심지어 알약보다 작아져 우리 몸속 미세 혈관을 탐험하는 의료용 내시경까지. 인류가 세상을 바라보고 기록하는 눈의 패러다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수억 년을 진화해온 곤충의 작은 눈, 그 사소한 자연의 섭리를 오만함 없이 받아들인 한국의 공학자들. 그리고 마침내 빛의 굴절이라는 절대적인 물리 법칙을 수학과 AI로 찢어버린 0.94mm의 압도적 혁신. 수백조 원의 자본이 10년 동안 풀지 못한 거대한 난제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카이스트의 작은 실험실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년 광학산업의 역사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그 거대한 변곡점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0.94mm 렌즈가 등장하자마자 가장 큰 공포에 휩싸인 곳은 애플도 삼성도 아닙니다. 바로 전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을 철옹성처럼 독점하고 있는 소니입니다. 왜일까요? 소니는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가 크고 두꺼워질수록 더 크고 비싼 센서를 팔며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의 피자 배열 기술은 이 거대한 공식 자체를 박살내버립니다. 값싸고 얇은 마이크로 센서 수십 개를 하나로 묶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장비가 하던 일을 흔해 빠진 저가형 부품 조각들과 AI가 완벽하게 대체해버리는 것이죠. 소니가 수십 년간 깎고 다듬어 온 생태계 피라미드가 단 0.94mm의 얇은 막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과연 글로벌 공룡들이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만 볼까요? 아닙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와 일본의 빅테크 기업들은 대전 카이스트 연구실을 향해 앞다투어 비밀 특사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기술을 선점하려는 보이지 않는 쩐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박형 렌즈가 품고 있는 진짜 무서운 잠재력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완벽한 은폐입니다. 두께가 1mm도 되지 않는다는 건 세상 모든 사물의 표면에 카메라를 마치 페인트처럼 바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실의 투명한 유리창, 얇은 스마트워치 스트랩, 자동차의 매끄러운 곡면, 심지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단추 위에도 화질 타협 없는 고성능 카메라가 스며들게 됩니다. 부품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느라 기기에 구멍을 뚫거나 디자인을 훼손할 필요가 전혀 없어집니다. 카메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간의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완벽한 인비저블, 카메라의 시대.
이것이 바로 전 세계 테크 거인들이 이 기술을 독점하려고 혈안이 된 진짜 이유입니다. 스마트폰을 넘어 누가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십억 개의 눈을 세상 모든 곳에 뿌려 진정한 공간 컴퓨팅의 지배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핵심 키가 바로 이 0.94mm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수백조 원을 주무르는 거대 자본들이 말벌의 눈에서 답을 찾은 한국의 작은 연구실 입만 바라보는 기막힌 상황. 만약 이 기술을 선점한 기업이 당장 내년 차세대 디바이스에 이 초박형 렌즈를 기습적으로 탑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 법칙 때문에 카툭티는 어쩔 수 없다며 전 세계 소비자를 가스라이팅해온 스마트폰 시장의 10년짜리 거짓말은 그 즉시 들통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참아왔던 흉측한 카메라 섬의 완벽한 장례식 날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0.94mm의 야른막이 증명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믿었던 물리 법칙의 벽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가둬두었던 고정관념의 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인류는 더 선명한 사진을 얻기 위해 렌즈를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두껍게 만드는 데만 집착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연구팀은 그 거대한 햄버거를 과감히 해체의 바닥에 피자처럼 펼쳐놓았고 그 조각난 틈새를 AI라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지성으로 메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카메라 부품 하나가 얇아진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가 도구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세상을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 거대한 종말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툭 튀어나온 렌즈의 크기를 보며 스마트폰의 성능을 짐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94mm라는 이 압도적인 숫자는 곧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의 형태 자체를 파괴하고 우리 일상의 모든 사물을 눈으로 바꿔놓는 혁명을 불러올 것입니다. 수백조 원의 자본과 거대 기업의 논리가 지배하던 글로벌 시장에서 오직 순수한 관찰과 창의적인 역발상만으로 절대적인 물리 법칙을 찢어발긴 이 한국의 기술력. 전 세계 공학자들이 경악하고 소니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애플과 삼성이 앞다투어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 기술의 정점에는 바로 가장 작은 생명체에서 가장 거대한 혁신을 찾아낸 대한민국 공학도들의 집념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했던 그 흉측한 카메라 섬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94mm의 기적은 단순히 기기 뒷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류의 시야를 140도의 광시야각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물리 법칙마저 무릎 꿇린 이 작고 투명한 막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알던 모든 기술적 상식을 파괴하며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문을 거침없이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 0.94mm의 야른막이 증명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10년 넘게 불가능이라고 믿었던 물리 법칙의 벽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가둬두었던 고정관념의 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인류는 더 선명한 사진을 얻기 위해 렌즈를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두껍게 만드는 데만 집착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연구팀은 그 거대한 햄버거를 과감히 해체의 바닥에 피자처럼 펼쳐놓았고 그 조각난 틈새를 AI라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지성으로 메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카메라 부품 하나가 얇아진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가 도구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세상을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 거대한 종말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툭 튀어나온 렌즈의 크기를 보며 스마트폰의 성능을 짐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94mm라는 이 압도적인 숫자는 곧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의 형태 자체를 파괴하고 우리 일상의 모든 사물을 눈으로 바꿔놓는 혁명을 불러올 것입니다. 수백조 원의 자본과 거대 기업의 논리가 지배하던 글로벌 시장에서 오직 순수한 관찰과 창의적인 역발상만으로 절대적인 물리 법칙을 찢어발긴 이 한국의 기술력. 전 세계 공학자들이 경악하고 소니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애플과 삼성이 앞다투어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 기술의 정점에는
바로 가장 작은 생명체에서 가장 거대한 혁신을 찾아낸 대한민국 공학도들의 집념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했던 그 흉측한 카툭티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94mm의 기적은 단순히 기기 뒷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류의 시야를 140도의 광시야각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물리 법칙마저. 무릎 꿇린 이 작고 투명한 막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알던 모든 기술적 상식을 파괴하며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문을 거침없이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언제쯤 카툭티가 사라질까? 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만든 이 94mm의 눈이 세상 어디까지 스며들어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까? 라고 말이죠. 수조원의 자본도 해내지 못한 일을 대한민국의 작은 연구실이 단번에 끝내버린 이 소름 돋는 드라마는 이제 실험실을 넘어 전 세계인의 손바닥 위에서 완성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류 광학 역사 100년을 단 0.94mm로 종결시킨 이 위대한 혁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0.94mm의 기적에서 얻어야 할 가장 큰 교훈은 기술의 규모가 아니라 시선의 방향입니다. 전 세계가 수백조 원의 자본을 앞세워 거대한 렌즈의 성벽을 쌓아 올릴 때 대한민국의 연구진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작은 생명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대 기업들이 물리 법칙이라는 감옥 안에서 더 두꺼운 쇠창살을 만들고 있을 때 우리 공학도들은 역발상이라는 열쇠로 그 문을 열고 광학의 신대륙으로 걸어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카툭티가 사라지는 디자인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본과 규모가 지배하던 기술 패권의 시대가 저물고 창의적인 영감과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승리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자연이 수억 년간 빚어낸 완벽함을 겸허히 배우고 그것을 AI라는 현대의 마법으로 완성해낸 이 0.94mm의 얇은 막, 이 작은 혁신은 이제 전 세계 테크거인들이 따라야 할 새로운 북극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써내려가는 광학의 새로운 성경, 그 첫 페이지가 완성되는 전율 돋는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0.94mm의 얇은 막이 열어젖힌 것은 단순히 스마트폰의 평평한 뒷면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기술의 판도를 주도하게 될 거대한 서막입니다. 거대 자본과 물리 법칙이라는 견고한 벽을 창의적인 역발상으로 무너뜨린 이 소름 돋는 혁신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테크 시장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의 진실, 그리고 내일의 세상을 바꿀 단 1%의 혁신적인 인사이트를 가장 먼저 선점하고 싶다면 지금 저희와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0.94mm의 기술이 공개되자마자 위기감을 느낀 애플이 극비리에 준비 중인 이 거대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화면에 나타난 다음 영상을 확인해 보십시오. 삼성이 아닌 애플이 왜 이토록 긴장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반격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